원래 집사람이 자기 언니가 있었다는 걸 모르다가 하루 집안에서 무슨 이렇게 사진첩을 보다가 요만한 사진인데 그 사진 뒤에 보니까 오미옥 이렇게 쓴 거여서 우리 집사람이 이건 누굴까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건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줬지. 원래 아버지한테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서른에서 데리고 나온 여성인데 그 부인하고 난 첫 번째 딸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갈라졌지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다시 딸과 부인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의 장인의 이름이 오기수인데요. 저희 장인이 6.25 전쟁 때 북한인민군에서 김일성이 자기 포쳐 쓰던 군인들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는 끝나게 됐는데 너희들이 유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전쟁 피해를 복구 재건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로 모스크바에 유학을 떠납니다. 방학 때가 되면 모스크바에서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방학 되면 이제 다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그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이제 방학 되면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고려인 처녀, 고려인 여성을 만나서 사랑이 싹텄고 결국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그 고려인 여성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방금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 고려인 마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장인이 말씀하시 않아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장인이 왜 그럼 고려인 마을에 북한군 출신이 모스크바야 저 대학 다니면서 먼 카자흐스탄에 갔느냐 방학 때마다 이 얘기는 장인의 삼촌이죠. 삼촌이 500령인데 북한군에서 이제 소위 김일성 다음으로 높은 그런 이제 서열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빨치산 할 때 같이 거기서 빨치산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같이 왔는데 이 500령이라는 우리 장인의 삼촌이 김일성 부대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에서 총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때 부상을 당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 들여보냈는데 하바롭스크 병원에서 오하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열차를 태워서 그때 소련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서 그때 다 치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롤을 할 줄 몰라도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이 다 롤을 할 줄 아니까 병원에 가면 간호사도 고려인들이고 의사도 고려인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면 다시 만주에 또 싸우러 나오고 또 부상당하면 또 카자흐스탄에 보내고 이런 그런 과정인데 저희 장인의 삼촌인 500령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병치료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여성과 알게 돼서 결혼한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그 여성이 45년도 8.15에 해방될 때 그 여성을 데리고 북한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 여성하고 살면서 애를 둘 낳았습니다. 남자 애를 둘 낳았는데 전쟁이 이제 50년 6월 25일 날에 터지니 애가 작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던 장모가 기차 타고 북한으로 와서 자기 외손자들이죠. 그 둘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방학 때 놀다가 또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또 방학 때 되면 또 거기 가서 놀면서 거기에 있는 여성하고 이제 친하게 돼서 결혼했는데 그때 자기하고 같이 크던 사촌들 결국은 자기 삼촌이죠. 삼촌의 500명의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 둘이서 거기서 카자흐스탄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김일성이 다 데려와라. 그래서 아들 둘은 이제 북한에 다시 갔습니다. 중학교 다니다가 가서 북한에서 누구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했느냐?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하고 남산학교에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공부한 거예요. 같이 공부해서 김정일이가 이제 북한에서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일성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500명의 그 아들들이 맏이가 오금철이고 둘째가 오철산인데 김정일이가 맏인 오금철이는 북한의 공군사령관을 시켰고 둘째인 오철산은 북한의 해군 정치위원이라는 건데 결국은 해군의 수호장이죠. 그래서 그 구위에 김정일이가 있었죠. 이렇게 돼서 북한의 500명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면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다 알아요. 이 동네에 이 집은 북한에 간 500명인의 초각현이다. 그래서 그 연줄이 되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는지 초언니도 그런 희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2007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집 사람의 이복 언니가 우즈베키스탄에는 자기 언니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모죠. 자기 이모 보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서 자기가 아버지 오기수를 만나려 북한에 가겠다. 그러니까 방문 허가를 해달라라고 요구해서 이모가 북한 대사관에 찾아와서 이야기했죠. 좀 북한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직 딸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은 거죠. 그러면은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북한 대사관에서 언니가 북한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 평양에 보고한 겁니다. 오기수라는 건 다 아니까 오기수 딸 오미옥이 아버지 만날라 북한에 오겠다고 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 가족에게 북한 당국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딸이 아버지를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만나겠느냐? 왜? 이미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이전 부인 딸이 오겠다고 하니까 가족이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죠. 북한 당국에서 와서 딸이 오겠다고 한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아버지는 딸 보겠다. 내가 뭐 이제 몇 년 못 살겠는데 딸 보겠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자식들은 아버지 만나면 안 된다. 그 딸을 오면. 이래서 가족이 갈라졌는데 아버지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카자흐스탄에서 딸이 오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다음부터 식사를 안 했어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몇 달 못 살고 갔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식사도 못 하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 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허용 안 하면. 혹시 우리 집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라도 자기 언니를 찾으면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 한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장인을 보면 우리 장인이 그 딸을, 그러니까 첫 번째 딸이잖아요. 그 딸을 대단히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보고 싶어 했는가 하면 북한의 4월 15일이면 김일성이 생일인데 4월 15일 때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예술단이 왔습니다. 와서 평양에서 공연했어요. 고려인 예술단이 와서. 그러면 공연할 때면 우리 그 장인이 TV 그 공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보고 혹시 저게 우리 딸이 오지 않았을까? 혹시 또 딸이나 손녀나 뭐 손자가 오지 않았을까? 계속 알아봤어요. 우리 장인이. 2007년도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 이후는 벌써 15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 혹시나
그리고 그쪽 이렇게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언니를 찾아볼 시도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언니는 오겠다는 건데 집안에서 오세요라고 했으면 언니가 비행기 타고 왔겠죠, 북한에. 근데 가족이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평양에서 정보 지시가 나간 거예요. 가족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온 거죠. 아이고 가족이 만나지 않겠다는 데니까 아마 언니도 대단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자기는 아버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라도 한번 만나고 오자. 왜 언니도 북한을 대단히 잘 알아요. 왜 자기의 친척들이 이제 북한에 있고 이렇게 돼서 북한에 방문 허용을 안 준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북한에 오겠다는 소리 한 번도 언니가 안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언니는 아버지가 이미 북한에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 보겠다는 소리 안 하다가 2007년도에 야 이거 내가 이제 안 보면 아버지가 죽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보겠다 하고 대사관에 이제 요구했는데 결국은 가족들이 만나보지 뭐 그러니까 방문 허가가 안 나온 거지 평양에서.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지 북한에 들어 못 갔죠. 한참 후에 여기 한국에 나오셔서 계속 여기 사모님께서도 그거 언니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는 그런 찾아보실 시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카자흐스탄에 뭐 거기에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제 언니 이름이랑 되면서 좀 거기에 있는 카자흐스탄 분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 또 거기에 병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라고 계속 제가 부탁했는데 알아보시더니 이자처럼 뭐 주소도 없지 뭐 아무것도 전화번호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죠. 만약 거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언제 이런 방문권이 있었느냐라고 파일을 뒤져봤으면 있겠죠. 근데 그때 그 언니가 가겠다고 했던 그 방문 그 건 담당자가 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와서 이 언니가 자기 아버지 오기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 친구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일하던 제 친구 김학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 아니까 오기수 하니까 내 장인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훗날 평양에 와서 나한테다가 이야기해 준 거야. 야, 너네 그 처 언니가 찾아왔었다. 내가 만나서 이제 그거 했었다 하고 나한테다 이야기해 준 거죠. 아버지는 만나자 그리고 자식들은 만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다가 아버지가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 때문에 사망하고 그러니까 사망하니까 뭐 다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계속 이게 그 한이 맺혀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 아버지를 위해서 언니를 찾아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럼 내가 한번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데리고 왔던 그 부인이 한국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로로 계속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로에 대한 그 그리움이 대단히 강해요, 우리 장인이.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혼자서 쓸쓸하게 있을 때는 그 로 노래, 러시아 노래를 계속 혼자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러시아 노래를 계속 하면 우리 집안에서 딱 느낌이 아, 이게 딸이 보고 싶어서 저렇게 러시아 노래 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계속 말은 못하지만 예, 그리고 다 밑에 자식들이 다 알았지. 아, 아버지가 딸 보고 싶으니까 러시아 노래 하는구나.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럴 때면 계속 로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저의 그 장인이 북한에서 이제 그 김일성 정치종합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정치장교들을 키워내는 대학인데 큰 대학 총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 군사대표단이 왔어요. 군사대표단이 와서 군사대표단을 만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우리 장인이 소련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북한에서는 군 장성이
소련 대표단에 오면 롤을 아무리 알아도 롤을 얘기하면 안 돼요. 통역을 걸쳐서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취하니까 롤을 이야기한 거예요. 롤을 쫙 내가 러시아에서 이 언제 대학 어떻게 다녔고 이 모든 이야기를 술 취하니까 롤로 다 이야기했는데 도청에 걸렸죠. 그 사모님이 지금 그 북한에 혹시 남은 가족이 다 있어요.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우리가 체키가 시작해가지고 그쪽 남아 계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제 뭐 피해 저희 때문에 피해 갈 대로 다 갔고 맞습니까? 갈 만큼 다 갔고 네,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언니가 그 아버지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가 뭐도 한 것도 북한 당국이 다 알고 지금 이 사건을 그 다음에 그 북한에 있는 그 이자 그 500명의 아들 오금철이 있잖아. 오금철이가 공군사령관 하다가 그 떨어졌죠. 이제 그 사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오미오 그 언니가 엄마하고 이렇게 5살 때 가락사고 다시 가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재혼을 할 가능성은 없고 재혼했죠. 아마 했을 거고 재혼을 했을 거고 그때 소련으로 들어갈 때 비록 우리 장인의 그 부인뿐만 아니라 그때 북한의 이 지도부층에 소련에서 데리고 난 여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네. 그걸 다 들여보내는데 그 들여보내는 날 역전이 굉장했대. 이제 다 울음 바다고 이걸 그저 완전히 강제적으로 다 떼난 거예요. 50년대 말에 그 소련에서 나왔던 사람들, 고려인들, 간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이제 그때 김일성이가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 해서 대부분은 다 들어갔고 그때 한두 명 좀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가령 실례를 들면 방학세 뭐 이런 사람들 방학세라고 말하면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장과 같아요. 그런 방학세도 그 고려인이었고 남일이라는 게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대표해서 정전협정에 사인한 게 남일이에요. 남일도 고려인입니다. 그 장성에서 정전협정 판문점에서 할 때 남일이 나와서 사인하고 북한 모든 작전 이 계획을 남일이 했거든요. 우리 장인처럼 그러면 넌 어쩔 건데 소련에서 데려오는 까레 고려인 여자하고 그러니까 너 만약 소련으로 가겠으면 가고 북한에 남겠으면 그러나 여기서 같이 살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장인은 그러면 나는 이혼한다 해서 강제 이혼해요. 그리고 부인은 애를 하고 또 다 기차에 타고. 그래서 그 기차가 며칠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소련하고 북한하고 이제 갈라진 거죠. 김일성 부대가 북한에 왔죠. 김일성 부대의 80%가 무식자들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만지에서. 북한이란 나라를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데려내 와서 이렇게 세웠죠.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가 그 어느 한 때인가 이걸 쳐야되겠다고 생각하고 40년대 말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빠른 시기에 북한 출신 사람들을 공부 다 시켜가지고 모든 행정조직에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젠 됐다라고 해서 순간에 쳐서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지시 딱 주면 대전할 수밖에 없죠. 소련 왜 옛날 동유럽 나라들을 다 소련이 몽땅 다 통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북한도 모든 군대, 당 여기까지 다 소련 공산당이 지휘할 때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50년대 말에 무자비하게 고조해야. 의원님 지금 남한에 오신 지가 6년 6년이죠. 그 편지를 대사관에서 그 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 이상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아니 내가 그때 물어봤으면 되지. 야, 그 주소 달라 했으면 그 친구가 자기 사무실에 가서 다 줬는데 그때는 언니를 찾자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안 하다가 한국에 오니 한국에 와서 우리 집 사람이 혼자서 저렇게 외롭게 쓸쓸히 지내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저 카자흐스탄의 언니라도 찾아주면
저렇게 외롭지 않겠는데 해서 야 언니 찾아볼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게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어떻게 찾아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찾아서 계속 이렇게 해보다 나면 혹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